어느 날 저녁. 아, 참 진짜 이상하네. 이게 어디 갔지? 내가 분명히 여기다 뒀었는데. 아까부터 뭘 찾는 거야? 엄마랑 정민이 간 이후로 베란다 곳에 통 나오질 않고. 당신 또 다른 곳에 두고 엄한 곳에서 찾는 거 아니야? 차근차근 잘 생각해봐. 내가 세탁세제랑 건조기 시트를 다른 곳에 뒀겠어. 세탁할 때 쓰는 거니까 처음부터 여기다가 정리하는 거 알면서. 이거 향이 좋아서 대형마트 간 김에 많이 사서 쟁여놨는데 쓰고 두드려보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인기 많아서 금방 품절되는 건데. 아, 세제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꼭 아가씨만 집에 왔다 가면 뭐가 없어진다니까. 설마 아가씨가 이런 것까지 가져가진 않았겠지? 그놈의 의심병. 또 정민이 의심하는 거야? 정민이가 거지도 아니고 참나. 아, 당신이 아무리 정민이 도둑 취급해도 지금까지 꾹 참고 아무 말 안 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빨래야 엄마가 다 해줄 텐데 세제 그딴 거 가져가서 어디 쓰겠어. 좋다고 쓰다가 금방 동난 거겠지. 제발 남부터 덜컥 의심하지 말고 자기가 기억 못하는 건 아니지 생각 좀 해. 이게 몇 번째야. 아니 내가 못할 말 했어? 아가씨가 집에 왔다 간 후에 꼭 뭐가 계속 없어지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어. 내가 당신한테 다 얘기한 줄 알아? 사소한 것까지 다 말하자면 며칠 밤새워도 모자란데 이래도 내가 병적으로 엄한 사람 의심한다 할 수 있어? 당신 동생이라고 감싸기만 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이라도 해야지.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아, 이래서 내가 우리 집으로 식구들 부르기가 싫다니까. 아니 솔직히 정민이가 가져간 게 맞다 해도 하나같이 짜잘한 것들인데 언니답게 그냥 선물해줬다 치고 넘어가면 안 돼? 제재 하나에도 이렇게 열을 내면서 잘잘못을 따져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나랑 5살 차이도 나고 아빠 일찍 돌아가시면서 엄마랑 내가 오고오고 하면서 키운 탓인지 아직 철 안 든 아이인 것 당신도 잘 알잖아. 정민이 딴에 별로 비싸지도 않은 것들이니까 오빠 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도 된다 생각해서 그런 거일 텐데 그런 일로 뭐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나 어머님이랑 당신이 아가씨 엄청 귀하게 키운 거 다 알아.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한 번쯤은 따끔하게 얘긴 해야지. 언제까지 오고오고만 하면서 눈 감아줄 건데? 당신 동생이니까 5살 차이가 크게 느껴지고 애처럼 보이는 거겠지만 아가씨도 벌써 28이야. 좀 있으면 30이라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하나 가져가도 되겠냐? 또는 줄 수 있겠냐고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지. 말도 없이 가져가는 건 훔치는 거랑 다름없어. 그 정도는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인데 다 큰 어른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일어난 게 말이나 돼? 치사하게 값을 따지고 싶지 않았지만 아가씨가 가져간 것들 중에 내가 아끼고 아끼는 명품 원피스도 있었는데 그것도 자네랄 거야? 하다못해 어머님 드리려고 봉투에 넣어둔 백화점 상품권까지 가져가 놓고 나몰라라 발뺌만 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옷 사줬잖아. 어차피 우리 엄마 주려고 했던 상품권 정민이가 가져간 게 뭐 어때서? 엄마한테 줬어도 정민이랑 같이 썼을 거 누가 가져가서 쓰든 잘 쓰기만 하면 됐지. 아직까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내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정민이 스스로 잘못한 거 아니까 민방에서 발뺌하는 거지. 일부러 나쁜 맘 먹고 모르는 척 해겠냐고. 당신은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애는 어떻게 키울라 그래. 당신처럼 엄한 사람이 사랑으로만 키워도 모자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렇게 좋아서 사재기까지 했다는 세제는 내가 마트 가서 더 많이 사다 줄 테니까 그만 좀 툴툴대. 나 당신 편 들어주자고 정민이한테 뭘 할 생각 없고 당신도 친동생처럼 아껴줄 생각 없는 것 같으니까 똑같은 말 되풀이하면서 각자 의견 서로에게 끼워 맞추려는 것도 지친다. 이 시간 이후로 엄마나 정민이 집에 데려올 일 없어. 그럼 물건들이 사라질 일도 우리가 싸울 일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사사건건 투집 잡아서 뭐라 할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집에 시댁 식구들 오는 거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지 그랬냐. 그랬으면 서운하긴 했어도 이렇게 감정 상하면서 싸울 일은 없었을 텐데. 아, 끝까지 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아무리 가족 간에도 서로의 물건을 탐내면 안 되고 도둑질은 더더욱 안 되는 거야. 그걸 당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질린다는 듯이 나한테 아가씨 편 들면서 나무라는 모습 보니까 더 이상의 대화는 아무 소용 없을 것 같네. 우리 문제가 아닌 아가씨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싶진 않으니까 당신 말대로 이 얘긴 그만할게.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란 거. 나 당신이랑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지.
아가씨 딸처럼 생각하고 키우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나랑 연애할 때 바람 부면 날아갈까, 라면 먹다가도 데일까 해주면서 걱정해주던 사람 어디 갔는지 도통 모르겠거든? 1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된 지 끽해봤자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당신한테 난 뭔지 사랑하는 여자긴 한 건지 의문이 들어. 가족들이 당신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겠는데 나랑 결혼한 이상 나도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그 무엇보다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진아, 오늘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보이네. 그렇게 좋아하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서도 말 한마디 없고 어디 아파? 아니요. 아픈 데는 없는데. 그냥 어제 남편이랑 좀 다퉈서 잡생각 들지 않게 일에 열중한다는 게 그만.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선배. 아픈 곳 없다면 다행이지 뭐가 죄송해. 아유, 남편이라는 게 원래 남의 편이래잖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착한 와이프랑 싸울 일을 만들었대. 하여튼 남자들이란. 그러게 말해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저 틀린 말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저희 부부 일로 싸움 벌어진 거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아가씨 문제로 얘기하다 다툰 거라 참. 에? 아진 씨 설마 이번에도 신우이 때문에 싸운 거야?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참나. 그렇게 동생 챙기는 거 반만이라도 와이프 좀 챙기지. 듣는 내가 더 서러운데 아진 씨는 오죽하겠어.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보였던 거였네.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부부가 싸우면 안 좋은 건데 이번에도 뭐 때문에 그런 건데요? 늘 비슷한 이유죠 뭐. 이런 얘기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잘 알지만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서 얘기할 데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속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줘요. 그럼 나 진짜 속상해. 속상하긴 내가 더 서운하다. 우리가 이 회사에서 같이 몸담고 일하는 시간이 얼만데 속없다고 생각할 리가 있겠어? 그럼 난 이미 속도 없고 푼수라고 회사에 소문 쫙 났게. 어쨌든 간에 좋지 않은 일은 혼자 끙끙 앓기보단 남들과 나누면 나눌수록 가벼워진다잖아요. 우리가 아진씨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가슴에 묻어두다 속병 생기기 딱 좋으니까 우리한테 털어놔 봐요. 그래 아진아. 고민은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야 뭐라도 해결할 방법이 나타나는 법이니까 편하게 얘기해. 다들 고마워요. 그게 뭐 엄청난 일 때문에 다툼이 시작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아가씨가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정황상 아가씨 말고 그럴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가씨가 왔다 가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길래 솔직하게 물어봤더니 생사람 잡는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넌지시 좋게 물어보기만 했을 뿐인데 엄한 사람 의심한다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발뺌하니까 더더욱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비싼 명품 옷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생필품까지. 근데 어제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빨래 돌리려고 베란다 가보니까 새로 사둔 세탁세제랑 건조기 시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자꾸 뭘 찾는 거냐고 남편이 물어보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아가씨가 가져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표정이 싹 굳더니 저 나무랐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동생만 감싸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해서 의견 굽히지 않고 제 생각 얘기했다가 다툼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제 딴에 남편이 아가씨 끔찍이 아끼는 걸 아니까 그동안 있던 일들 중에 엄청 추리고 추려서 얘기를 했었는데도 매번 듣는 둥 마는 둥. 명품 원피스 가져갔을 때도 그거보다 더 비싸고 좋은 걸로 새로 사줄 테니 그만 얘기하라면서 사온 옷을 떡하니 건네는 거 있죠.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말도 없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건데 참. 좋게 얘기해보기도 하고 세게 얘기해봐도 결국은 남편은 아가씨 편만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머 세상에. 그게 도둑질이지 다른 게 도둑질이야? 암만 아끼는 동생이라 해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지. 끼고 산다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아진이 많이 억울하고 기분 상하겠다. 나였으면 제대로 된 사과 받기 전까진 옷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 던지고 쫓아냈어. 그니까요. 가족이 뭐 대수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아진 씨랑 피도 안 섞인 남인데 남의 걸 왜 허락도 없이 맘대로 막 가져가? 신우이면 뭘 가져가든 간에 다 이해해줘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대?
아진씨 신랑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동생 바보네. 얼마나 아꼈든지 간에 결혼해서 와이프가 생겼으면 와이프를 먼저 챙겨야지. 언제까지 동생을 챙기는 건지. 아니 그렇게 동생이 좋으면 자기 식구들하고 살지. 왜 와이프랑 살아? 아진씨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맞아요. 따지고 보면 아진씨는 물건을 도둑맞은 피해자인데 왜 아진씨대로 뭐라 그런대요? 세탁세제 같은 생필품까지 여러 번 가져가더니 도둑도 그 정도면 좀 도둑이지. 아무리 오빠랑 거리낌 없이 지내는 남매 사이라 해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사는 집에 놀러 와갖군 말도 없이 세훈이 물건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 아니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들어도 이렇게 열나는데 그 입장 바꿔서 아젠씨 동생이 자기 물건 말도 없이 가져가면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대요? 잘잘못 따지지 않고 감싸기만 하는 사람 중에 직접 본인이 겪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제가 이상한 거 아닌 거 맞죠? 비싼 것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샴푸나 비누 같은 것들까지 가져가는데 하나하나 따지자니 쪼잔해 보일 것 같고 차라리 속 시원하게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라면 충분히 웃으면서 줬을 텐데. 아니,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져서 뭘 사든 먼저 갖고 싶단 말 하기 전에 아가씨 것까지 구매해서 챙겨줬을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님 드리려고 준비한 백화점 상품권이 없어졌길래 아가씨가 가져갔냐고 물어봤다가 일색팔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서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아니 아닌 거지 무슨 재발절인 사람처럼 집이 떠나가라 빽 소리 지르고 놀라서 어찌저찌 넘어갔었는데 알고 보니 며칠 뒤에 백화점 가서 명품백 질렀다고 SNS에 사진 올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니질 않는데 갑자기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가방을 샀겠어요. 상품권 가져가서 샀구나라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따지기도 그렇고 시간도 지나서 그냥 넘어가던 적도 있었네요. 아유, 100번 양보해서 가져갔냐고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인정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참. 아진이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어렸을 때 동생 갖고 싶어 했었으니 여동생 하나 생겼다 생각하고 얼마나 잘해줬을 거야. 자기 복을 자기가 찬 거지 뭐. 그나저나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해도 도둑질은 도둑질인데. 그걸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아진이 신랑을 보아하니 와이프 때문에 동생하고 등 돌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어머, 내 정신 좀 봐. 거래처랑 점심때 통화하기로 해놓고 깜빡했네. 미안해서 어쩌지? 중요한 전화라 받아야 될 것 같아. 통화하고 올 테니까 가연 씨랑 진우 씨가 아진이 좀 잘 달래줘? 괜히 저 때문에. 저 괜찮으니까 얼른 전화 받아요, 선배. 가연 씨랑 진우 씨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내가 괜히 자기들도 심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네. 미안할 것도 많다. 아진 씨는 자기 잘못 아니어도 일단 미안하단 말부터 하더라. 계속 그렇게 남들만 배려해주니까 집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남편이고 신우이고 아진 씨 자신부터 생각해야죠. 따지고 보면 오빠의 아내면 윗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도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속 터져. 아니 근데 진우 씨는 얘기 듣고도 왜 아무 말이 없어?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직은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언젠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벌써부터 명품 옷에 생필품에 어머님들이 상품권까지 가져가서 눈 하나 깜짝 않고 발뺌하는 거 보면 나중에는 얼마나 더 대범해지겠어요. 가뜩이나 아진 씨도 쓴소리 잘 못하는 성격인데도 여러 번 도둑질 했어도 자기 오빠가 계속 편들어 주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무서운 게 없어지겠죠. 더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홈캠을 설치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홈캠? 집에다가 몰래카메라 말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몰래카메라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해선 그렇게 물건 막 가져가고 발뺌하진 않죠. 짐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단 걸 신우이도 아니까 계속 이런 짓 벌이는 거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따끔하게 짚어줘야 부끄러움이 뭔 줄 알 것 같은데. 어머님이나 아진씨 남편분한테도 증거 영상 보여줘야 신우이가 아닌 아진씨 편 들지 않겠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고 이게 사실이란 거 확실하게 보여줘야 찍소리 못할 거예요.
치사한 방법이라 해도 가족이란 사람들이 계속 뻔뻔하게 아진씨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해봐야죠. 그러고 보니 그렇네. 아진씨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먼저 넘은 건 아진씨 신랑이랑 시댁 식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진씨 기분이 어떻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도 않는데 아진씨는 왜 억울한 상황에서도 가족이라고 감싸주려고 그래? 몸캠 있고 감시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범죄 예방하기도 좋고 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집안에서 터지게 된다면 그거 자체로도 영상 찍혀서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애기들이나 반려동물 키우는 집에서도 많이 설치한다더만. 그게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홈캠 설치해서 한번 지켜봐요. 언제까지고 똑같은 일로 싸우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없고 나도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홈캠은 생각지도 못해서 약간 망설여지긴 하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더 생각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마요. 다들 이렇게 점심시간인데도 자기 일처럼 같이 고민해주고 의견 줘서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 후 어느 날 제일 친한 친구인데 하필 출장이랑 겹쳐서 생일도 제때 못 챙겨줬잖아. 오늘 완전 풀코스로 쏘려고 연차까지 냈으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말해. 역시 너밖에 없다. 가뜩이나 일 때문에 본가에도 못 가서 생일인데도 쓸쓸하게 보냈거든. 일이 워낙 들쑥날쑥하게 들어오니까 맘 편히 돌아다닐 수가 있어야지. 이런 게 프리랜서의 비애란다, 친구야. 그래도 돈이란 돈은 다 쓸어모을 정도로 벌면서 아쉬운 소리 하긴. 나 같은 월급쟁이들은 부러워서 배가 아픈걸. 줄이나 파스타 좋아하잖아. 집 주변에 레스토랑 새로 생겼는데 거기 바나가 엄청 맛있대. 그거 먹을래? 헐, 내가 파스타라면 환장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나인데 어쩜... 아, 생각만 해도 침 고인다. 갑자기 배도 고파진 것 같아. 역시 너가 좋아할 줄 알았다. 방에서 외투랑 가방만 갖고 나오면 되니까 좀만 기다려. 이 시간에 갑자기 누가 온 거지? 올 사람이 없을 텐데? 어? 어머님! 어머님이 집엔 어쩐 일로... 아, 아가씨도 오셨네요? 어머, 거울아. 일단 이거 좀 받아봐. 아, 오는 길에 어쩜 문 열린 화장실 하나가 없대니. 예전엔 건물 안에 화장실들 다 개방해놨었는데 하나같이 다 문이 잠겨있어서 너네 집 올 때까지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 화장실부터 다녀올 테니까 아진이 너 짐들 풀어서 냉장고 좀 넣고 있어. 뭐가 좋았는지 말도 안 해주고 화장실부터 달려가는 거 보니까 급하긴 급했나 보네. 새언니, 이거 엄마가 집에서 밑반찬이랑 국 끓여온 거예요. 오빠랑 둘 다 일하니까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것 같다면서 새벽부터 장 봐서 만든 거니까 맛없어도 버리지 말고 다 먹어요. 아니,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엄마가 해온 것들로 같이 밥 먹을까요? 여기까지 엄마 따라오느라 허기지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말이죠, 아가씨. 실은 제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미리 연락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제가 출장 가 있던 바람에 오늘에서야 만났거든요. 네? 아, 참. 오빠가 언니 연차 내고 쉰다 해서 일부러 오늘 만들어서 가져온 건데. 괜히 밥 굶으면서까지 무겁게 들고 왔네. 그런 일 있으면 미리 말해주지. 아, 그럼 집에서 같이 드실까요? 어머님께서 새벽부터 힘들게 만들어 오신 건데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맛이 떨어지잖아요. 바로 먹어야지. 식사도 안 하고 오셨다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희랑 같이 드세요. 주리야, 내가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잘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너랑 한 약속이 선약이기도 하고 내가 먼저 부른 거잖아. 늦게 챙겨주는 것도 미안한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면. 아이,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밖에서 사 먹는 거야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혼자 살아서 집밥 먹은 게 오래돼서인지 난 오히려 이게 더 좋은걸. 둘이 먹는 거보다 여럿이서 먹는 게 더 맛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다 같이 집에서 밥 먹자. 정말요? 솔직히 저 진짜 배고팠거든요. 엄마가 언니네 가서 먹자고 만든 반찬 집어먹지도 못하겠어 지금까지 쫄쫄 굶었는데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어떡하나 했어요. 엄마! 엄마 밥 먹게 빨리 나와! 몇 시간 후. 아, 주리야 정말 미안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불렀는데 결국 좋아하는 파스타도 못 먹고
불편하게 우리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같이 밥 먹고 몇 시간을 한 집에서 이렇게 오래 계실 줄은 몰랐는데. 줄이 네가 반응을 하도 잘해주니까 기분이 좋으셨나 봐. 진짜 미안해서 어떡하지? 얘 됐어. 덕분에 집밥 잘 먹었지 뭐. 그리고 솔직히 너네 시누이가 하는 행동이 좀 얄밉냐? 괜히 밉보이는 짓 했다가 더 엇나가면 너도 스트레스잖아. 파스타야 나중에 먹으면 되는 건데 말 길어지기 전에 그냥 같이 집에서 먹자 했던 거고 음식도 꽤 맛있었어. 워낙 외향적이라 그런지 그다지 불편하지도 않았으니까 미안하단 소리 좀 하지 마. 그래도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자. 나가서 카페를 가든 백화점을 가든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 좀 보내야지. 이대로는 그냥 못 보내겠어. 내가 너 축하해주려고 연차까지 낸 건데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깝잖아. 나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방 갖고 나올게. 아진아, 아직 멀었어. 걔는 무슨 가방을 만들러 갔나? 가방을 대체 어디 뒀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 아무리 찾아도 없어. 줄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내가 넣어주려고 목걸이 있어서 화장대 서랍에 뒀었는데 안방을 뒤져봐도 나오질 않아. 안방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딜 간 거지? 진짜 맛있는 건 못 사줬어도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미리 사둔 건데 정말 계속 이렇게 실망만 시켜서 어떡해. 에? 진짜 잘 찾아본 거 맞아? 목걸이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랍 안에 있던 애가 어딜 가겠어. 혹시라도 내가 볼까봐 다른 곳 숨겨둔 거 아닌지 잘 생각해봐. 아니야. 너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서랍 안에 있는 거 확인했단 말이야. 우리 신랑이 가져갔을 리도 없는데 이 도대체 어딜 간 거지? 집에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잖아.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안방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잠깐만. 아까 너 설거지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배 아프다 하면서 화장실 가셨었잖아. 그때 니네 시누이가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안방 화장실 쓰겠다고 들어갔었거든? 그 뒤로는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안방에 갔던 사람은 신우뿐이란 건데. 설마 아니겠지? 뭐? 이러니 내가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아가씨만 집에 왔다 가면 자꾸 뭐가 사라지냐고. 주인도 없는 방에 왜 마음대로 들어가? 원피스에 상품권에 자잘한 생필품까지.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더는 못 참아. 맨날 의심한다면서 오히려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니. 이럴 줄 알고 내가 홈캠 설치해놨는데 목걸이 훔쳐가는 모습 고스란히 찍혀있는 영상 보고도 발뺌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야, 진짜 니네 손버릇 나쁜 거 여전하구나. 도둑년이 앞에선 해맑게 웃고 떠들다니. 하기야 그럴 깡도 없으면서 세연이 물건을 마음대로 훔쳐가진 않았겠지. 그래도 네가 홈캠까지 설치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대? 아가씨 때문에 자꾸 신랑이랑 싸우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 동료들한테 상담 좀 했더니 홈캠에 대해서 얘기해 주더라고. 처음엔 감시하는 것 같고 괜히 찝찝해서 망설였는데 혹시 모르니까 설치해 놨었거든.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설치한 지 일주일 만에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여기로 들어가서 보면 된다 했는데 오늘 것만 보면 되는데 며칠 전 거부터 나오네. 빨리 감기 같은 거 없나? 야, 잠깐만. 다른 거 누르지 말고 좀 있어 와. 깜짝아.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왜 뭐 이상한 거라도 찍혔어? 이거 니네 신랑 아니야? 오전 11시면 한창 회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집에 왜 있어? 5일 전이면 주말도 아닌 평일인데 이때 너 출장 갔을 때잖아. 근데 옆에 있는 여자는 도대체 누구길래 남의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 이 여자 너도 아는 사람이야.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직속 선후배로 이어져서 진짜 언니 동생 같은 사이로 지낸다 했던 한나 선배. 키 작고 목선까지 오는 단발펌에 영상으로 봐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연장한 속눈썹까지 다 똑같아서. 선배가 나도 없는 우리 집엔 왜. 이 미친. 외고 자시고 가네. 같이 일하고 그 정도로 친한 사람이면 네 스케줄까지 다 알고 있을 텐데 너 없는데 노려서 집에 니네 신랑이랑 같이 있다는 게 팩트잖아. 아진아, 홈팀이면 녹음도 됐을 거야. 빨리 소리 좀 크게 키워봐. 자기는 아내랑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찾아와도 되는 거요? 전부터 오늘 무조건 연차 내서라도 쉬라고 하더니 집 데이트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정답. 나진이가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 때문에 제주도 출장 간다는 거 알고
한 달 전부터 미리 연차 쓰겠다고 얘기해놨지. 우리 집 데이트한 지도 오래됐잖아. 맨날 숙박업소 가는 것도 지겹고 해서. 어때? 내가 생각 잘했지? 귀엽긴. 누구 거길래 이렇게 귀여울까? 오늘 집사람도 집에 안 오겠다. 무조건 여기서 자고 가야 되는 거 알지? 집에 절대 안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가라고 노래를 불러도 절대 안 갈 거지롱. 오늘은 자기랑 꼭 붙어 있을 거야. 부부처럼. 이따가 장 봐서 밥도 해 먹자. 자기 먹고 싶은 거 만들어 줄게. 아, 내가 얼마나 이러고 싶었는지 알아? 아진이가 자기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앞에선 티도 못 내고 억지로 웃느라 입에 경련까지 일어났다니까. 그러게 말이다. 집사람 말고 자기 일도 먼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렇게 빙빙 돌아서 만나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귀신의 씨였던 건지 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하자고 매달렸던 건지 내가 생각해도 그땐 제정신 아니었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후회됐었는데 자기네 회사에 집사람 데리러 갔다가 자기랑 마주쳤을 땐 정말이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옛날로 돌아갔다. 그러게 뭐가 급해서 나 만나기 전에 결혼을 덜컥 해버린 거야? 나 봐. 남들은 나더러 애 냅두고 이혼했다면서 뭐라 했었지만 이렇게 된 게 다 자기를 만날 운명이라 그랬던 거잖아. 한창 유부녀로 살았을 때도 인기가 많았는데 다시 솔로가 됐으니 남자들이 날 가만뒀겠어. 그런데도 자기한테 한눈에 그것도 서로 반했으니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어. 그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미 마음이 자기한테로 가 있어서 그런지 집사람이 무슨 말만 해도 짜증부터 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데 그것마저 지겨워. 며칠 전인가? 우리 집에 엄마랑 정민이가 왔다 갔었는데 또 뭐가 사라졌다면서 정민이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계속 말대답을 하는데 아니 막말로 5살이나 어린 동생이 이것저것 가져갔다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화가 날 일이야. 언니가 됐으면 좀 마음을 곱게 먹고 그냥 동생이 갖고 싶어서 선물해줬다고 생각하면 될 일 같고 감사지만 말고 따끔하게 온내라는 둥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는 둥 1절, 2절, 3절까지 찡찡찡.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똥 씹은 표정이길래 궁금한 척 물어봤더니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하더라고. 아이 결국엔 자기 가족 얘긴데 아무리 답답해도 그렇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란 걸 왜 모르나 몰라. 하여튼 착한 척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제일 속이 좁다니까.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거 갖고 뭐 얼마나 한다고 몇 개 좀 가져가면 어디가 덧나냐고. 이것만 봐도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게 티가 나는 거지. 난 진짜 시대 식구들에 대한 불만 늘어놓는 여자들이 제일 한심해. 낳고 길러준 친부모하고도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한평생을 거의 따로 살아온 사람들이 한 번에 척척 합이 맞겠어. 어린애들은 이래서 생각이 짧단 거야. 역시. 자기는 보통 여자들과 다른 것 같아. 생각이 어른스럽잖아. 부간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경은 예쁠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잘못은 인정도 안 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툴툴거리기만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내가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가장처럼 엄마랑 동생 돌보며 살아왔으니까 그 사람한테 얼마나 애틋한지 뻔히 알면서 그것 거를 이해를 못하고 타박이라니.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번 일 겪으면서 집사람이 얼마나 그릇이 작은지 확실하게 알았어. 난 신우이 욕을 하는 걸 떠나서 오빠와 여동생 사이인데 내 편 안 들어주고 여동생 편만 들어준다는 게 제일 웃겼잖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남편 동생을 질투하는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을걸? 남매지간에 우애가 좋을수록 좋은 거지. 결혼했다고 꼭 와이프 편을 들어줘야 돼? 참나. 상황 파악을 못해도 언니 동생처럼 잘 챙겨주고 따르던 자기랑 내가 이런 사이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아무 잘못 없는 신우이를 질투할 때냐고. 눈치가 없음 입이라도 다물고 있던가. 아유 한심하게 짝이 없다. 어느 정도 맞장구 쳐줘도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길래 지겨워질 찰나에 자기가 타이밍 좋게 전화해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자기가 전화 안 해줬으면 나도 모르게 욱해서 뭐라 할 뻔했다니까. 역시 자기랑 난 떨어져 있어도 텔레파시가 잘 통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게 가족 질투하는 일인데 참 그런 걸 와이프라고 집에 데려왔으니 내가 내 팔 잡고 왔다. 어휴. 아 됐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시 생각하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 그만할래. 꼴 보기 싫은 사람 출장 가서 사라진 김에
우리 귀여운 자기랑 데이트하면서 힐링 좀 해야겠다. 자기 저번에 이 영화 보고 싶다 하지 않았어?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같이 볼까? 내가 결제해 놓을게. 헐, 우리 자기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었어? 그냥 스치듯 얘기한 거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 감동이다. 역시 내 남자 나진이한테 너무 아깝고 버거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만 시간 낭비하고 나한테 빨리 와.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진이랑 내가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잘 지켜보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면서 멋지고 섹시한데? 에이, 영화고 나버리고 일단 이리 와봐.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간지러 그만해. 나도 사랑해. 내가 더 많이 사랑할걸? 어, 어, 그만. 이게 다 뭐야?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데 내 앞에선 날 위해주더니 뒤에선 내 남편이랑 어떻게 이런 미친년놈들을 봤나? 더러운 불륜 저지르는 거 넘어서 멀쩡히 살아있는 와이프가 사는 집구석이 이딴 짓을 해. 이것들을 그냥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니네 시댁 식구들한테 세상 친절하게 굴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그 집구석에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 없냐. 하기야 지 딸내미가 남의 물건 가져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같이 쓰는 엄마나 나이 처먹을 대로 처먹은 년이 철없단 게 자랑이듯이 남의 물건 훔쳐가는 년이나 다 정신병자들인데 아들이라고 제정신일 리가 없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바람을 펴? 그것도 아내 회사 선배랑? 아내가 그렇게 잘 따르는 선배랑 눈 맞은 놈도 잘못인데 난 그 선배란 년이 진짜 인간 같지도 않다. 어떻게 후배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면서 매일같이 웃으면서 회사에서 얼굴을 볼 수가 있지?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내가 병신이었네. 가까운 사람이 내 뒤에서 칼 꽂는 줄도 모르고 내 편이 아닌 신우 편 든다면서 하소연이나 했으니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 나 지금 배신감도 들지만 무엇보다 내가 내 사람이라 생각했던 두 명한테 동시에 짓밟힌 느낌이야. 난 이런 줄도 모르고 딸처럼 생각하는 동생인데 이해해주긴커녕 너무 몰아세운다고 걱정했었는데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 진짜 쉬운 일이구나. 그거 알아? 싸우고 제대로 화해도 못했는데 출장 가서 어떡하냐고. 차라리 서로 떨어져 있으면 흥분이 가라앉고 상대방 얘기 곱씹어서 생각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 생각하라 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웃으면서 배문까지 해줬었다고. 내가 떠나길 손꼽아 기다린 년이 내 남편이랑 내 집에서 불륜 저지르려고 그런 연기까지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아무리 거짓말에 능하대도 한 번쯤은 티가 났었을 텐데 난 그거 눈치채긴커녕 아무것도 모르고 온전히 고맙게만 생각했었어. 내 자신이 지금 너무 한심해서 온몸이 떨릴 지경이야. 아진아, 지금 많이 놀라고 충격받은 건 잘 알겠는데 얘나 지금이나 네 잘못 하나도 없어. 양심 팔아먹은 미친 것들이 문제지. 네가 뭘 했다고 자기 자신을 탓해. 맘 먹고 사람 속이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 이렇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계속 몰랐다면 그것들 온갖 더러운 짓들을 더 해댔을 거야. 동료가 진심으로 걱정해서 홈캠 설치하라 해준 게 선견지명이었네. 빼도 박도 못할 불륜의 증거를 잡았으니까. 나 두 년놈들 세상에서 둘도 없이 행복하단 것처럼 웃고 지내는 꼴 더는 못 봐. 너 배신하고 친구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든 것들한테 어떤 게 지옥인지 피눈물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내 노력, 아니, 내 모든 걸 짓밟고 우습게 봤다는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내 눈에서 이렇게 눈물 나오게 한 만큼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피눈물 나게 만들 거라고. 다음 날. 자, 이번에 새로 런칭한 프로젝트 계획안 좀 들어볼까요? 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PPT를 제작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 특산물과 저희 회사의 콜라보가 중요한 포인트기에 저희 팀원 중에 아진 씨가 직접 제주도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제주도는 이미 관광지 개념으로 일반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곳이라 제주도에 대한 지식이 꽤나 널리 알려져 있고 그에 따라 조금은 지루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색출해봤습니다. 제주도만의 느낌을 살리면서 저희 회사도 조화롭게 강행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미팅과 소통을 통해 정리했으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PPT 보겠습니다. 잠시만. 장 선배, 한나 선배. 잠깐만요. USB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PPT가 아니라 다른 게... 이거 한나 선배 아니에요? 한나 선배가 왜 아진 씨 신랑이랑... 장한나 씨,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사 앞에서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거예요? 사람들 불러다 놓고 남자 친구랑 데이트하는 거 자랑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잠시만요. 분명히 지금 한나 선배가 아진 씨 신랑한테 자기라고 부른 거 맞죠? 아진 씨 신랑도 한나 선배한테 자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나 선배가 만나는 사람이 아진 씨 신랑이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한나 선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진 씨 신랑이랑 선배가 불리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뭐가 잘못됐어. 내가 미쳤다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회사에 들겠어. 이거 다 나 골탕 먹이려고 누군가 꾸민 계략이라고. 그럼 이 영상이 조작이라도 됐단 말씀이세요? 제가 알기론 조작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영상이던데요. 왜냐면 지금 다들 보고 계시는 건 제가 집에 설치해준 홈캠에 찍혔던 영상이거든요. 물론 그 영상을 여기 가져온 것도 저고요. 하나 선배 말대로 선배 골탕 먹이려고 꾸민 계략이라면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회의 시간에 틀었다는 건데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장한나? 아진아, 잠깐만. 네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그거 아니야. 그래, 영상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우리 나가서 따로 얘기하자. 이거 회사랑 상관없는 사적인 일이잖아. 업무 시간, 그것도 회의 도중에 이런 사담 나누면 안 되니까 일단 회의 잘 마치고 나랑 둘이서 이 영상은 이제부터 하이라이트니까 도중에 끊지 말고 끝까지 보시는 게 어때요? 다 같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서 저 영상이 조작된 건지 제가 오해해서 이 난리를 부리는 건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돼. 아진 씨 신랑이랑 불륜 저지른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진 씨 집에서 뻔뻔하게 저럴 수가. 그래서 아진 씨 출장만날 연차 쓰신 거네요. 그날에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설레하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한데 그게 다 아진 씨 신랑을 만나려고 그랬다니. 선배 진짜 실망이에요. 다들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내 얘기 좀 들어보고 그 후에 욕해도 늦지 않잖아. 이게 다 사정이 있다니까. 내가 이혼하고 나서 남자랑은 담사고 살았었는데 어떻게 눈이 맞게 된 사람이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후배의 남편이었는지.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단념하고 끊어내 보려고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이 깊어지고 욕심나고 아진이 또 신랑이랑 자꾸 사이가 안 좋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싸우지도 않고 서로 잘 맞춰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컸었어. 생각하는 대로 마음까지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알잖아. 사랑 앞에서 장사 없단 말이 괜히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사에서 영상까지 틀어서 사람을 개망신 주는 건 아니지. 차라리 모든 거 알게 됐으면 나한테 따로 얘기를 했어도 됐을 텐데. 이러니까 니네 남편이 진료하는... 더러운 상간녀 주제에 뚫린 주둥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그 새끼가 나한테 질리든 우리가 사이가 안 좋다가 끝이 나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중간에 껴서 앞에선 가식적인 웃음으로 위하는 척 위선 떨다가 뒤에선 남이 남편이랑 히히덕거리니까 좋았니? 이제 니들 좋은 시절 다 끝났어. 내가 모든 거 다 알게 되고 니들 불륜 영상이 증거로 있는 이상 나 어떻게 해서든 니들 앞날 해지면 올 거거든. 이게 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박 주인님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회의에 참석하셨을까? 박 주인님이 CS팀에 계신 건 알고 있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만한 불륜을 저지른 년을 회사의 이미지를 날려먹으면서까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너같이 남이 남편한테 껄떡대는 더러운 상간녀가 우리 회사 무르리는 건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서 말이야. 이 불륜 영상을 회의 시간에 틀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었고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라고 얘기했었는데 박 주인님이 말하지 않으셔도 이미 표정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겠다. 잘 가. 굳이 배웅하진 않을게. 우린 이제 밖에서 만나자. 회사가 아닌 사회에서의 지옥은 얼마나 끔찍할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회사에선 당연히 퇴출당했죠. 그 후에 저는 바로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고 불륜남 회사 CA팀 전용 메일에도 이 불륜 영상을 보냈습니다. CS팀과 감사실에서도 나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면담을 진행했다는데 발뺌하기에도 증거물이 워낙 세서 이번 달 내로 자진 퇴사할 것 같다네요. 회사의 명의를 실추시킨 사원에게 어떤 오너가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닌 불륜인데 말이죠. 이혼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도둑년이 훔쳐갔던 물건들에 대한 건 증거가 없었지만 최근에 친구한테 줄 고가의 물거리를 훔쳐가는 건 영상에 찍혀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신고를 했어요. 목걸이 돌려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든 계속 부딪혀서 가족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똑바로 직시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